자, 이번 시간 주민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을 원할 때 이때 구성이 되는 게 주민대표입니다. 조합이 이제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하고 토지등 소유자 간의 그 관계에서 연락해 주는 것과 같은 연락기구로 구성을 하는 게 주민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대표의 구성은 일단 의무사항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이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의 구성과 관련해서 토지등 소유자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해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주민대표의 구성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의 이제 철거나 주민 이주와 관련해서 의견 등을 이제 각각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이제 전체 회의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업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경우다. 이때는 신탁업자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토지등 소유자 이제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와 같이 이제 토지등 소유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업자가 일단 사업 시행자일 때 이때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에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전원회의는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일 때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전원회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와 관련해서 소집은 신탁업자가 소집을 합니다. 그 신탁업자가 직권에 의해서 소집하거나 또는 토지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게 되면 이때는 신탁업자가 이제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좀 유념해 주시고, 자, 다음 이제 준비사업 시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법은 정비사업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시행 방법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 방법, 이제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일단 세 가지 이제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개량 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이제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를 시행해서 합니다. 이때는 사업 시행자, 즉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면 도로 또는 수도, 상하수도 시설, 이런 시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이런 정비기반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거나 또는 규모와 관련해서 규모를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하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고치는 것, 스스로 개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줄여서 표현할 때 스스로 개량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서, 여기서 이제 수용이면 강제적으로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정비구역 정부도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지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를 교환해주는 방식에서 사업 시행한 것 이게 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환지 방식 이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하고 부대시설, 분해시설을 각각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과 관련된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파트 등을 건설해서 종전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등을 하는 방식.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4개 방식에다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4개 방식을 혼용해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 시행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시험에서도 이 부분 자주 출제되니까 잘 나오시고 그 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하고 관리 처분계 분양해주는 방식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설 공급하는 것. 자,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이 적용을 못합니다. 재건축 사업 자체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걸 종전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소유권을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환지 방식이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뭐만 가능하냐?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위에 모두 가능하냐?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이 적용 안 된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건설 공급한다. 이렇게 되는데 분양 방식인데 이때는 주택뿐만 아니고 오피스텔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하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용도지역이 국토기획법상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용도지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기대인데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즉 30% 이하로 활용됩니다. 자, 원래 이제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닙니다. 주택은 아닌데 최근 사업성이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허용되는 거고 용도지역하고 공급할 면적 그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와 가서나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시행자입니다. 원래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거환경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직접 사업 시행한 그와 같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장 군수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경신 사업은 일단 사업 시행,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주관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대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시행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스스로 계량 방법하고 그 다음 수용 방식, 그 다음 환지 방식, 그리고 관리 청계, 자,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계량 방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또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면 스스로 계량 방법 라인인데 스스로 계량 방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할 때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한다.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법, 시장군수가 직접 할 때는 동의 요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 시행할 때 이때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관리 처분 계획에도 사업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도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여기에는 세입자 세대수와 관련해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식입니다. 여기 세 가지 방식과 관련해서 원칙은 이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계량 방법은 주택을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장군수가 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가 있고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 시행할 때만 과반수 이제 동의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 수용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다 주택 위에 철거가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사업 시행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각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자 과반수 이제 동의와 관련해서 또 세입자 동의를 이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나있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 세대수 숫자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자,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따라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 없다고 시도시장가 인정할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스로 계량 방법 그리고 환지 방법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세입자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입자 동의는 수용 방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때 수용 방식에서 할 때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가 또 그 밖에 이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여기 나 있는 이제 동의 요건이 이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시고 기억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자 20명
이사인 경우하고 20명 미만의 경우, 자, 두 가지로 해서 나눠집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은 가반수 인지 동의가 있으면 시장, 군수나 건설업자 등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조합은 이제 설립하지 않는데, 이때도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일단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하거나 가반수 이제 동의가 있게 되면 시장 군수등하고 공동으로 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각각 사업 시행하는 방법 일단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로서 요건을 갖춘 사업 시행자로 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각각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정개발자 일단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 대비 50% 이상 토지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받은 자, 그리고 민간합동법인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추천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탁업자와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가 각각 사업시행 지정개발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정비사업 대행자입니다. 자, 원래 이제 조합 등이 사업 시행자인데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되면 시장 군수가 조합을 이제 대신해 가지고 사업 시행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연이 되면 정비사업 대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조합 등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행이 되면 정비사업 이제 대행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대행자가 사업 대행자가 이제 행위를 하는데, 그에 따른 효과와 관련해서 기소가 조합이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즉 사업 시행자한테 효과가 기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행위 자체는 이제 대행자가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 효과는 기소건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에 각각 기소가 되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사업 시행,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대행자는 고실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 고실까지 자기
이름으로 시행자, 사업시행자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는 자기가 직접 하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 이제 기속이죠. 그래서 효과는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나 토의종 소유자에게 각각 기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은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계획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토개법에서는 주로 도시공개획 사업일 때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정비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이제 설계 부분을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면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도 시장 군수 인가사항이다.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첫 번째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하고 4번 나인데, 자, 3번은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고, 4번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주 대책이 대상이 3번은 임시 수용 시설입니다.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고, 그리고 4번은 세입자와 관련해서 이주 대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 일단 대상 주민하고 세입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7번째 건축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잘 기억하시고, 8번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 정비사업 자체가 노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게 이제 정비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즉 기존 노불량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폐기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폐기물 처리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관련된 계획하고 좀 차이점. 8번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있으면 여기 이제 사업구역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학교 등의 이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있게 되면 정비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교육환경이 이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때는 거리 제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가 여기 두 가지가 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들어가는 가장 특색 있는 두 가지가 이제 특색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인가,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 시장 군수로부터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 군수를 제외한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받아야 된다. 그걸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인가하기 전에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가와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인가 여부. 자, 시장 군수는 이제 60일 이내 인가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해서 각각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동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한다. 그러면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하죠. 그러면 일단 이제 조합 설립하지 않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련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균에서 3분의 2 이상, 그리고 면적 균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합니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이 안 되는 경우, 2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개발 사업 조합 요건, 조합의 설립 요건,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요건,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유자 균에서 3분의 1가 아니고 소유자 균에서 4분의 3, 4분의 3, 그리고 면적 균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대해 있죠. 시장 군수가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 등을 사업 시행자로 개발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할 때, 자, 이때로 토지 등 소유자 동요건, 이때 이제 소유자 균하게 되면 과반수, 그리고 면적 균하게 되면 2분의 1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인가 신청할 때 이제 동요가 재개발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 할 때하고, 그 다음 지정개발자가 정비 사업 시행할 때 각각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인가 동요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 즉 학교 등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와 관련해서 정비사업비의 이제 일부분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개발자와 관련해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때 지금 이제 사업 개발자로 지정이 된 경우, 이때는 해당 정비 사업비에 100분의 20, 즉 2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제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이때는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치 비율 이분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 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개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등 소유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비 사업비의 이제 100분의 20, 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예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업시행계획 작성할 때 정비구역 안에 일부 건축물의 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건축물에 이제 존치하고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정비구역 안에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기존 건축물 자, 이걸 이제 철거를 하고 원래는 신축을 하는 게 정비사업의 원래 시행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일부 건축물 존치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을 하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그 다음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한 거. 리모델링은 주로 기존 건축물 대손하거나 아니면 일부 정축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리모델링인데 개선하거나 이제 일부 청축하면 이건 철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시행계획서 신청할 때 이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물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고 이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연면적 균해가지고 연면적 3분의 2 이상의 각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대의 리모델링은 개선 또는 일부 청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동의요건 여기 이제 두 가지 동의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출제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각종 이제 동요건 나있는데 동요건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